국민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낼 열린 소통 포럼장, 똑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꿀팁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열린 소통 포럼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 설명 부탁드릴게요. 문재인 정부 탄생과 연관이 되는 건데요. 17년도 국민인수위원회에서 일반 국민 제안 창구로서 활용됐던 게 이제 광화문 1번가라는 게 있었는데, 당시에 17년도 5월 25일부터 개통해가지고 한 50일 정도 열렸는데, 한 120만 명 정도가 참여를 했고, 한 18만 개 정도 일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제안은 이제 일반 제안들이거든요. 개인이 하는 일반 제안이었는데, 이런 그 국민의 뜨거운 국정 참여, 국민이 주인 나라를 만들자는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어나가고자 18년도에는, 작년도에는 이건 이제 집단지성으로 토론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저희가 소통공간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먼저 서울청사에서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 광화문 1번가가 개통되었던 그 외교부 청사 별관에 이런 그 열린소통 포럼을 작년에 5월달에 개통을 했던 겁니다. 네. 이렇게 서울정부청사와 세종정부청사 이렇게 열린 공간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예, 그동안 1년 동안의 성과가 어떤가요?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운영하는 그 소통 포럼이 작년에 한 10번 정도 소통 포럼을 좀 운영을 했는데, 거기서 한 회당 보통 한 7개 정도 국민 제안들이 좀 의미 있는 제안들이 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72개 정도 제안이 좀 작년에 돼서 저희가 각 부처하고 이제 협의를 해보니까 한 45개 정도, 그러니까 한 60% 정도가 부처에서 좀 수용을 했고, 그 중에서 한 85% 정도가 현재 추진이 다 완료된 상태고, 일부분은 이제 법령 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좀 나머지 한 15% 정도는 좀 추진 중에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수치로 얘기하는 것보다 사실은 국민들의 어떤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같이 공무원과 국민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집단지성으로 토론해서 정책화되는 어떤 그 구조를 만들어 갔다는 데 큰 의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열린 소통 포럼은 주제 선정, 또 기획,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필요할 텐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국민 참여 기획단이라는 게 좀 만들어져 있는데 한 13명 정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 있는 어떤 IT라든가 또 시민 사회의 어떤 좀 전문가들이 한 9명 정도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저희 행정안전부에 이제 또 국민 참여 혁신과장하고 또 권익위원회에 있는 민원 정보 분석팀 분석과장 등이 참여하는 4명 정도 참여하는 구조로 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각종 이제 인터넷상이라든가 이쪽에 좀 표출된 국민들의 어떤 이슈 같은 걸 좀 잘 검색을 해서 좀 토론을 해서 좀 남대로 주제를 좀 정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조금 이제 지금 같은 방식보다도 좀 더 진화되려면 올해 하반기에는 국민들이 이 소통 포럼에서 다뤄줘야 할 주제에 대해서 한번 국민 공모 같은 것도 받아보는 과정도 앞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궁금한 부분인데요. 이 열린 소통 포럼장이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이 되잖아요. 예.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광화문 1번가라는 그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좀 예약 시스템 같은 걸 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누가 예약돼 있는지 어느 날짜에 비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예약 신청을 좀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예, 간편하게 그렇습니다.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예. 네. 자, 국민들이 이제 앞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참 좋을 텐데요. 열린 소통 포럼 앞으로의 계획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세종에도 이제 열린 소통 포럼 공간이 만들어져서 서울과 세종에서 적절하게 어떤 주제를 보면서 장소를 좀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 지금까지 한 3번 정도 운영을 했고요. 앞으로 이런 열린 공간, 정해진 공간 외에도 좀 찾아가는 어떤 소통 공간, 지금의 어떤 확장성을 더 띠려면 어떤 지자체나 이런 쪽에 가서 좀 지역 현안 이슈 같은 것 같이 논의하는 그런 찾아가는 이슈도 한 3번 정도 앞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과제는 국민들의 목소리 부분들이 좀 빠르게 정책에 반영돼서 내가 목소리를 내면 정부는 소통하는 정부, 뭔가 반응하는 정부, 이런 감흥성 있는 정부라는 부분들이 국민 속에서 국민의 어떤 기대가 형성돼야 좀 더 이 참여가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국민들이 내주신 제안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택배 시스템처럼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돼 있는지, 부처 검토 중인지, 어느 정도 좀 채택 시행 중인지,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알 수 있게끔 전달하는 체계, 그런 과정을 한번 더 그려볼 생각이고요. 국민들한테 좀 더 어떤 정보를 좀 더 투명하게 공개하는 체제를 갖추고, 또 각 부처의 참여도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시민사회에서 어떤 주제를 선정했는데 부처가 또 그런 발제라든가 주요 정책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 소극적이면은
어떤 심도 있는 논의가 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각 부처의 참여도 좀 저희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노력들을 또 해나갈 생각입니다. 네.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더 나은 정책, 더 멋진 정책이 쏟아져 나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